약물 치료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금융권에서 일하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시작한 김충렬 씨. 요즘 그는 분재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수평을 좀 맞추려고. 정신없는 애들 때가 이게 제철이 아닌데 이게 5월에 펴야 될 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빼끄라도 나와야지 뭘 하지. 이걸 제가 키우는 데예요. 뭐 이게 매달릴 때는 어떨 때는 짜증도 나겠지만 좋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게 보시면 이런 사과 열매 같은 거 보세요. 조그맣게 앵두같이 이렇게 열리는. 일에 매달려 고혈압 관리에 소홀한 결과 가장 자신 있었던 건강을 잃었다는 충렬 씨. 운동을 좋아하죠. 근데 지금은 숨이 차서 못해요. 걷고 정도는 이렇게 하지만 뭐 산을 오른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숨을 차서 오래 유지를 못하고 있죠. 김충렬 씨는 현재 5가지 고혈압 약제를 써서 혈압을 조절하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입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뇨제 이런 계통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약을 쓰는데도 혈압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보면 저도 가끔가다 재보면 혈압이 150에 60몇 이렇게. 환자가 어느 순간부터 혈압 조절이 좀 안 되는 게 이제 외래 추적 관찰에서 보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려면 이뇨제를 포함하는 3가지 이상의 약제를 충분한 양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혈압에 도달하지 못할 때, 그게 보통 140에 90일 수도 있고 130에 80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목표 혈압에 조절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저항성 고혈압을 알게 됐고, 저희가 저항성 고혈압을 진단하는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입니다. 혈압은 잴 때마다 수치가 달라집니다. 혈압이 한 번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고혈압인 건 아닙니다. 24시간 혈압 검사는 24시간 동안 혈압계를 착용하고 활동하면서 혈압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특히 스스로 잴 수 없는 수면 시간의 혈압까지 측정해 정확한 혈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검사 결과 김충렬 씨의 평균 혈압은 147에 76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황. 특히 일반적으로 10 이상 떨어지는 수면 중 평균 혈압이 152로 주간 혈압보다 높았고, 오전 8시엔 혈압이 190까지 치솟았습니다. 야간 고혈압이 있으면 환자가 일어나자마자 2시간 동안에 생기는 아침 고혈압이 굉장히 심하게 혈압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의학적인 용어는 모닝 서지라고 하죠.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현상인데, 김충렬님의 경우에는 야간 혈압이 거의 150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이 더 올라가면 170, 180이라는 굉장히 많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저희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아침인 것도 이렇게 일어날 때 어떤 하루 중에 혈압의 변동이 가장 높은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간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그럼 아침 고혈압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사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죠. 밤 시간 김충렬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면 중 뇌파, 안구 운동, 근육의 움직임, 호흡, 심전도 등을 측정해 수면 장애를 진단하는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시간에 발생하는 무호흡 횟수를 이제 무호흡 지수라 그럽니다. 거기 이제 5가 넘어가면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무호흡증이거든요. 환자분은 29, 3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꽤 심한 1시간에 한 30번 정도 이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 심장이랑 뇌가 자는 동안에 쉬지를 못해요.
그럼 계속 심장이 숨을 안 쉬니까 계속 더 빨리 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혈압이 올라갑니다. 참 깜짝 놀랐죠. 그 수면 자체 문제가 혈압까지 영향을 미치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죠. 심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김충렬 씨. 치료를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압기는 마스크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줌으로써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치료를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게 쓰면은 좀 불편해요. 사실 어떤 때는 자다가 어떤 때는 막 괴로워서 벗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옆에서 이게 코를 고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래요. 양압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김충렬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게 얼마예요? 138에 60, 꼭 48. 보통 보면 1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혈압 측정 후엔 일지도 작성합니다. 양압기 사용 후 확실히 혈압이 안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순한 살의 오정옥 씨. 10년 넘게 혈압약을 먹고 있는 그는 틈이 나는 대로 걸으며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거의 비 오고 뭐 제가 또 시장을 많이 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걸어서 여기 오는 한 제가 빨리 걸으니까 2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다는 오정옥 씨. 삶아서 놔뒀다가 먹어요. 기름 고혈압에서 안 좋다 그러고. 그녀의 식탁엔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거 미나리도 기름에 그냥 들기름만 약간 넣고 소금 약간만 넣어갖고 그냥 하는 거고. 미역도 젓가락으로. 국물 안 드시려고. 미나리면서. 가능한 덜 짜게 채소는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10년 넘게 혈압 조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혈압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다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제가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확 낮아졌다가 그 높아졌다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97인가 그렇게 해서 65 그 정도. 낮에? 네. 어지러워요. 그러면요. 이게 혈압약이에요? 최근 정옥 씨는 혈압약뿐 아니라 칼륨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건 먹었던 거예요. 칼륨 때문에. 작년에 제가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칼륨이 계속 수치가 낮아가지고 거기에서 주사를 그 링거 같이 생긴 그 주사가 있더라고요. 입원해 있는 동안 거의 매일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수치가 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칼륨은 신경의 흥분이나 심근의 수축을 돕는 전해질로 미세한 농도 변화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옥 씨의 칼륨 수치는 왜 떨어졌을까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까맣게 보이는 우측 부신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옥 씨의 혈압을 높이고 칼륨 수치를 떨어뜨린 범인은 바로 이 종양이었습니다. 사이즈는 한 1.5cm짜리 부신 종양입니다. 그래서 부신은 우측 부신을 제거할 겁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화될 겁니다. 바로. 동시에 혈압도 굉장히 안정화될 건데요. 워낙에 이제 환자분께서 연세가 있고 고령이시니까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서 생기는 혈압 부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영향이 있을 거라서 혈압이 완전히 회복돼서 약을 먹지 않느냐, 먹느냐는 좀 차후에 좀 경과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정옥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압이 좋아졌다는 게 이거는 진짜 신기해요. 네. 100밖에 안 나가요. 100, 그렇죠. 110, 110에 예. 70 나오셨더라고요. 네. 수술 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혈압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혈압을 높이는 알도스테론 호르몬 수치도 떨어졌고 칼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직후까지 지금 그러니까 뭐 일주 정도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현재 상태는 이제 잘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3가지 약을 끊었잖아요. 혈압약, 그다음에 이뇨제, 칼륨 보충제 3가지 약을 끊었으니까 환자한테 수술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은 생각하고 있어요. 혈압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고 탄력을 잃으며 높아집니다. 아름다운 조명을 보며 일하는 게 행복하다는 박귀녀 씨. 이런 스타일들, 식탁 조명도 이런 것들. 그의 바람은 고혈압 합병증을 겪지 않고 오래도록 일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조명은 집에 달아놓고 굉장히 만족도를 하시고 또 감동을 받고 전화도 주시고 블로그도 올려주시고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제가. 박귀녀 씨는 매일 혈압을 재며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귀녀 씨의 목표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혈압. 이렇게 오전, 오전 다르게 이렇게 거의가 117, 122, 131, 138 이렇게 나오지 150 이렇게 넘는 게 없어요.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혈압이 좀? 어제는 137, 또 오후에 재니까 118. 혈압 고수준이면 일반적으로는 괜찮다예요. 조절 잘 된다예요. 일반적으로는.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게 그래도 이게 뭐 충분치 않은 거 아니야라고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저 단백뇨 때문에 지금 그런데 단백뇨 수준 계속 좀 있거든요. 미세 단백뇨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혈압, 당뇨 둘 다 좀 더 철저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으며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 미세 단백뇨 수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세 단백뇨 검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소변 검사를 해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를 이제 검출하는 검사고요. 원래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더라도 아주 소량이어야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 콩팥에서 그 미세 혈관들이 이제 손상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미세 단백뇨가 있으면은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그만큼 혈압 조절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당뇨 있을 때는 당뇨 조절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걸로 하나의 조금 더 안 좋은 사인으로 우리가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잡곡밥도 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저희 위에서 잡곡밥 다 하는 거예요. 보리, 콩, 흑미 그렇게 넣었어요. 고혈압의 치료 목표는 합병증을 피하는 겁니다. 미세 단백뇨 수치가 높다는 걸 알게 된 귀녀 씨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개젓, 그다음에 새우젓, 저 오징어젓 이런 거 짜게 먹고 많이 먹고 엄청 먹었어요 저. 근데 그걸 이제 다 줄였잖아요. 미세 단백뇨 검사로 콩팥 손상이 시작된 걸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진행을 늦추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몰래 오잖아요. 이렇게 가서 검사를 하면. 그러면 어떨 때는 의심도 돼요. 진짜 이렇게 안 좋은가? 그게 이제 신장이 무리가 가면 신장이 안 좋아지면 합병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신경 쓰이죠. 일 때문에 늘 뒷전으로 밀렸던 운동도 시간을 정해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근육 단련은 물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땡겨요. 춤 땡겨요. 이게 하고 막 이런 데가 다 들어가는 거. 요 종아리도 들어가고. 이게 좋더라니까. 30분가량 제가 해요. 이거 앉아서 다리 올리는 것도 하고 내리는 것도 하고 이거는 제가 좋으니까 하더라고. 어쨌든 이게 막 어쩔 때는 무릎을 못 걸어 자고 일어나면 이게 막 못 걸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내가 아침에 그러잖아요 남편이. 좋아졌다고 많이 무릎 좋아졌.
꾸준히 하다 보니 전에는 잘 하지 못했던 동작도 거뜬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후에 갔을 때는 정말 괜찮다. 저기 교수님이 달라졌다고 단백뇨가 좀 달라졌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선이.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